네, 안녕하십니까. 법무사 유왕입니다. 오늘은 특정 후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특정 후견의 심판의 특징을 살펴보고 심판 요건과 절차, 법원의 처분 및 후견이나 권한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특정 후견이란 무엇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? 특정 후견은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달리 중요한 부동산 처분 혹은 상속재산 분할, 협의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바로 그 개별적 법률행위에 한정하여 이례적 임의적으로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. 이례적 임의적입니다. 그래서 그 요건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? 첫 번째, 역시 공통된 요건으로 정신적 제약은 필요합니다. 자,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이 있고, 따라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할 것, 그런 필요한 사람에게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범배 사후금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. 세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피특정 후견인이 행위 능력자입니다.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반해서 할 수 없다. 이렇게 규정했습니다. 이상의 요건이 갖춰지면은 그러니까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과 달리 무슨 정신 감정까지는 필요치 않고요. 가정법원이 의사나 그 밖에 전문 지식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견만 듣습니다. 특정 후견의 심판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은 후견 등기부에 촉탁 또는 신청으로 공시되게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특정 후견 심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가정법원은 이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는데요. 여기서 필요한 처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재산관리, 두 번째 신상보호, 세 번째 관계인에게 자기 또는 부자기를 명하는 것, 네 번째 특정 후견인 선임이 되겠습니다. 이 네 번째 특정 후견인 선임과 관련된 건데요. 이 특정 후견에 있어서 특정 후견인 선임은 성년 후견, 한정 후견과 달리 필수인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법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임한다가 아니라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기타 사항은 이제 성년 후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준용됩니다. 따라서 뭐 일반론에 의해서 여러 명 둘 수 있고 법인도 가능하고 또 직권 또는 청구해서 선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준용이 되게 되겠습니다. 그렇다면 특정 후견인의 특정 후견 사함은 어찌 되는가? 크게 대리권하고 재산권리권을 나눌 수 있는데요. 이것도 이제 극히 제한적입니다. 왜 그러냐면 특정 후견인 선임 자체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 권한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. 첫 번째 대리권을 보게 되면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시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,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기간이나 범위를 정해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. 따라서 자동적으로 피후견이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. 또 포괄적 대리권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재산관리권이 되겠습니다. 가정법원은 직권인 또는 청구에 의해서 재산상황 조사나 재산관리 등 후견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도 후견인의 당연 의무가 아닙니다. 왜 이렇게 좀 특정 후견의 경우에는 이렇게 후견인의 권한이 미약한가 하는 것은 피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에 후견인의 지원 방식이 주로 법적 조언 등을 통한 후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상 법무사 유왕이었습니다.